최산이 올해 불의한 짓을 많이 행하여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을 얻었으니 마땅히 강직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제조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기감의 삶으로 다른 사람이 어찌 제조의 제조와 기능에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아직은 채식하지 말라. 저 최산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대놓고 불의하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거고, 세종은 또 그걸 왜 진정시키려는 거야? 최산은 채무선의 아들이자 화약 제조법을 직접 이어받은 후계자였어. 당대 조선 화약무기 개발과 화약 생산을 담당했는데 관직을 받아 일하는 동안 횡령해, 업무 태만해, 항명까지. 한마디로 공무원 부적격자, 망난이었지. 이건 뭐 불의하다 정도 수준이 아닌데. 화약 관련 업무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라 이게 몇 번이나 죄를 용서받거나 감형된 걸로도 이게 유명해. 와, 진짜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거래.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이 기술자에 대한 처우치고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대접인데. 그만큼 조선이 화약에 목말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종 시절 기록을 보면 채무선이 개발한 향초법을 고쳐 생산 효율이 2배나 좋아진 당염초법을 고안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당시 군기시의 책임자가 그의 아들 최산이었어. 군기시 부정 최산이 본감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화약이 겨우 6근 4냥이 있었는데 지금은 화약이 6,980근 9냥이다. 이렇게 최산이 화약 제조를 담당하는 동안 조선의 화약 재고가 엄청나게 늘었고, 신무기도 여러 종류 개발했으니 사고란 사고를 다 치는 인물인데도 이게 쉽게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최산이 외직으로 가면 군기감의 일이 반드시 해이하게 될 것이라 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권진, 호조 등이 아뢰기를 병경의 수령에 임명하지 말고 화약의 기술을 전임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대단하네. 중신들까지 저렇게 말할 정도면 이 왕의 비호를 받는 걸 넘어서 조정 전체에서 정말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뭐 이런 소리잖아. 조선 조정에는 고려말 당시 채무선의 외구 토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화저강 정벌과 대마도 토벌에서 화약 무기의 위력을 확인했고 말이야. 그러니 화약의 가치를 잘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화약 담당 관료나 장인들도 우대했어. 그냥 우대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최산의 후임에 대해 논의할 때 기록을 보면 비교적 젊은 40대 미만의 영특한 사람을 구해서 당상관으로 풍계를 올리고 외직으로 도는 일 없이 군기감 제조벼슬을 종신직으로 맡게 하자는 말이 나와. 당상관? 그러니까 뭐 정삼품 이상으로 올려준다고? 군기감만 그런 게 아니야. 화약을 만드는 약장에 대한 처우도 좋았어. 세종 때에는 약장에게 매일 2끼를 먹이고 공족 2명을 두었으며, 양인이면 육품으로 거관하고 천인이면 장원서의 관직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왔습니다. 와, 뭐 약장들한테까지 벼슬을 주거나 면천을 시켜줬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파격적인 대우네. 대우가 좋은 만큼 제약도 컸어. 화약 배합에 관숙한 자가 변경으로 갔다가 혹시 불의의 변이라도 있게 되면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오니 이제부터 화약장은 제외하소서. 그런데 아니 왜 화약 생산량은 그렇게 부족했던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조선은 늘 화약 부족에 시달렸어. 불꽃놀이를 줄여라, 화약제로 빼돌려 구슬 굽지 마라 같은 기록이 계속 나오지. 예끼놈들. 그러니까 어차피 조선 땅에서는 화약의 주 원료들이 거의 나질 않으니 기술이 발전해도 생산량이 그렇게 넉넉해질 리가 없는 거야. 염초란 것은 지상을 걸러서 조화에 맞는 것인데, 지상이란 것은 오래된 지 지붕 속에 증기가 모여 엉킨 것으로 마치 바닷가의 증기가 햇볕에 쪼이면 흰 덩이가 생기는 것과 같으니 짠맛도 소금과 똑같은 까닭에 명칭을 염초라 한다. 화약 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산칼륨, 즉 초석의 생산이 조선에서는 정말 끔찍하게 어렵고 복잡하고 고된 작업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 염초 재료법만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예법은 오래된 집안의 혹 부엌 바닥이나 혹 마루 아래거나 혹 뒷간벽 아래나 혹 헌 구들장 밑에 흙을 구분삽으로 가만히 윗부분만 긁어치하고 깊이 치하지 말 것이다. 혀로 그 맛을 핥아 맛보면 혹 짜거나 혹 시거나 혹 달거나 혹 맵거나 한 것, 이것이 좋으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두어 취하라.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화약을 만드는 데 있어 함토가 꼭 필요한데
함토는 산과 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래된 집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취하여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잠깐, 아니 흙을 윗부분만 긁었으면 양이 뭐 얼마나 된다고 저게 원료야? 아니 그 시절에 질산칼륨을 어떻게 얻었겠어? 유기물이나 배설물이 분해돼서 흙의 표층에 질소 화합물이 남으면 그걸 모아서 정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지. 게다가 질산칼륨은 수용성이라 비 맞으면 다 녹아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비 맞는 것도 안 되겠고, 식물도 뿌리로 빨아들이니까 식물이 자라도록 볕이 드는 것도 안 되겠고, 야 진짜 뭐 정말 긁을 수 있는 곳이 얼마 없네. 자연 퇴적된 초석이 산처럼 쌓여있는 인도나 칠레 같은 것도 있지만, 아니 조선에는 그런 게 어딨어. 결국 흙을 살살 긁어다 쓰는 거 외엔 답도 없어. 그런데 집 한 채 털어봐야 몇 줌 나오지도 않겠는데? 기록상으로는 3번 다리며 염초를 만들 수 있는 흙인 함토를 63 정도 이게 부어야 정제 염초, 아니 정초가 105근 정도 나왔다고 하지. 잠깐만 세종 시절에 이 중앙에서 염초를 1000근 정도, 외방에서 1500에서 3000근을 구웠으니까, 그러면 대체 함토가 얼마나 필요했다는 거야? 아니 계산 한번 해보자고. 자, 대충 100근의 염초를 엎는다고 하자고. 100근은 60에서 65kg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함토는 60섬이야.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이 한 섬을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계산 편의상 함토 한 섬을 무게가 가장 가벼운 쌀처럼 140kg으로 잡아보자고. 이게 대략 한 8.4톤 나오네. 조선 전체에서 연 2500근 염초를 만들려면은 210톤? 마루 밑에 있는 흙을 살살 긁어가지고 210톤을 채운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선 조정 입장에서도 답답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화약 무기 좋은 거 아는데 마음껏 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염초 생산량이 받쳐주지 않으니 그러니까 도저히 마음 놓고 쏠 수가 없었던 거야. 유황은 있는데 염초가 없어서 화약을 못 만든다는 기록도 있다니까. 본부의 유황은 수만 근이 있지만 염초가 없어 화약을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흙을 모으는 일만 하는 관리나 전담 부대인 취토군까지 편성해서 민가를 긁고 다니게 해서 채집량을 채우려 했었어. 그런데 이 취토군들이 흙을 내놓으라며 팔도를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민폐도 만만찮게 끼쳤어. 취토군? 성균생원 김유손 등이 상소하기를 염초 약장이 흙을 판다 핑계하고 읍묘에 들어와 눈을 부라리고 팔뚝을 걷어 관노를 구타하며 신등이 몇 번이나 타일러도 듣지 않고 서리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여러 생도를 거만스럽게 꾸짖으니 그 방자하고 독살스러움을 가히 말할 수 없었사옵니다. 염초는 국가의 중사이니 진실로 패할 수 없사오나 문묘를 업신여기니 어찌 유생으로서 차마 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 상소 올린 유생도 염초는 국가의 중사인이 패할 수 없다고 하잖아. 저렇게라도 함토 채취를 하지 않으면 염초 생산이 멈춰버리는데 이거 어쩌겠어. 정말 나라에 화약 제거 걱정이 끊이질 않았구만. 그래도 꾸준히 생산과 비축을 계속해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상당한 양을 창고에 쌓아둘 수 있었는데 그게 조정의 실책에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게 문제였지. 해마다 보태어 준비하니 임진 날리 전까지 군기시 창고에 화약 27,000근이 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적이 경성에 미치자 성한 백성들이 먼저 군기시와 다른 무기를 불사르니 하루 저녁에 다 타버리고 말았다. 야, 저렇게 어렵게 모은 화약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진짜 아깝네. 근데 화약 27,000근을 모았다는 걸 보면 세종시절 비축분의 거의 9배까지 증가했었네. 화약 비축량이 많이 늘어난 건 맞지만 재고가 넉넉했던 건 아니야. 중앙에서만 9배가 늘었는데 넉넉하지가 않아? 화기도 늘고 사용량도 늘었으니 그렇지. 이런 무기들을 꾸준히 생산하고 전쟁 중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정유재랑 후기쯤 되면 조선군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화약을 사용하게 됐지. 하지만 그 양이 전투 한 번에 다 소진된다는 거야. 계산년의 대가가 서울로 돌아와서부터 차츰 준비하여 1만여 근이 되었는데 울산 싸움에서 가져다 거의 쓰고 말았다고 한다. 울산 외성 전투에는 조선군이 11,000에서 15,000명 정도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화약 사용량을 보면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화약을 쏟아 부었다고 봐야지. 정유재란 시절에 어디서 매년 3,000근 이상을 저축할 함토를 가져온 거야? 일단 전쟁 중에는 중국에서 화약 재료들을 수입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어.
당초에 중국 조정은 염초는 국가의 이기이니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수매를 금하였다가 외변이 일어난 뒤에 비로소 수매를 허락하여 전수에 대비하게 하였으나 매년 한 차례 수매할 수 있는 양이 3,000글에 불과하였다. 이후에도 염초 수입이 이루어졌지만 이게 충분한 양은 아니었지. 결국 늘어난 사용량을 보충을 하면 이 근본적으로 국내의 염초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이거구만. 급기야 화약이 너무나 필요했던 조선은 풍문으로 전해지는 전설의 바닷물을 구워 염초 만드는 법 해치법을 찾아 벼슬과 상금까지 걸었어. 일찍이 염초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다행히 외법을 배우기는 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인 바닷물을 구워 염초를 만드는 법은 지금까지 배운 사람이 없으니 지금 각별하게 명을 내려 바닷물을 구워 염초를 만드는 법을 배운 자가 있으면 직위 있는 자는 당상관으로 승진시키고 그 이하는 높은 직을 제수토록 하라. 해치법? 아니 바닷물을 끓여봤자 대부분 나오는 게 염화나트륨인데 염화칼륨이 뭐 얼마나 나온다고 그래? 아니 불에는 또 어떻게 하고? 실제로 한참 뒤에 성공담이라고 나오는 것도 기존 함토에 염전 주변이나 바닷가 숲의 흙을 배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정도인 거 보면 이거 아무래도 풍문이겠지. 풍문에 매달릴 정도로 절박했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구만. 또 지금 산림이 모두 민둥산이 되어 토목이 더욱 귀해지니 여러 국문에서 염초 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사옵니다. 지방의 고을 중에 토목이 없는 여러 곳에서는 염초를 구울 수가 없사옵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은 이 전쟁 치르느라 닥친 대로 물자를 갖다 쓰다 보니까 불을 뗄 나무까지 부족했다 이거잖아. 진짜 막막하구만.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찾아낸 돌파구가 바로 신전자초방 혹은 신전자치염소방이야.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염초 굽는 법은 완풍 당시부터 길가의 흙을 가져다 대신 쓰는 법을 알았으나 품질은 좋지 못하였는데 역관 김진남이 영경에서 자초신방을 사들여오면서 효과가 크게 드러났다. 의정 윤시동 등이 염초 굽는 법을 정비하고 책을 증간하면서 신전 자초방이라 이름 붙였다. 오호, 이게 뭐 완풍부원군 이원희 시절부터 조선 내부에서 원료를 바꿔보는 시도가 있었고 역관 김진남이 중국의 제조법을 들여와서 보완했고 그걸 우의정까지 나서서 정비한 뒤에 이 매뉴얼 작업까지 했다 뭐 이거지. 이거 굉장히 체계적인데. 그렇지. 특히 역관 김진남이 사비를 털어가며 중국에서 고순도 정연법을 배운 뒤에 정리해서 신전자초방이란 책을 저술한 덕에 조선에서는 기존에 연구하던 새로운 원료를 사용해 산출력을 늘린 염초법을 완성할 수 있었어. 이 책은 다시 조정해서 펴냈고 한글만 깨친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신전자치염소방 언해라는 한글로 풀어 쓴 책까지 만들었어. 확실히 이 선조 시절처럼 기술을 개발해서 바치면 개발자를 포상한다는 단순한 방식과는 달리 조직적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보완해서 완성한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하네. 그런데 신전 자초방으로 염초의 제법을 고쳤다는 건 뭘 바꿨다는 거야? 결국 흙에서 질산칼륨을 얻어내는 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1년 초를 써서 산에 나무가 없어지지 않았고 큰 길에서 흙을 가져오니 인가를 침범하지 않았고 뗄나무를 태워 그 재를 써서 함토의 소용을 3분의 1이나 줄였다. 와, 정제에 들어갈 땔감 문제와 함토의 수급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거네? 그런데 장점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 자초신방에는 예전의 방법보다 공력은 매우 적게 들면서도 염초를 몇 배나 많이 얻고 염초의 품질도 폭발력이 강하여 땅굴에 두고 10년 동안 장마를 겪더라도 절대 습기가 차지 않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가루형 하약이 아닌 과립형으로 조제해서 위력도 늘고 보관까지 편리해졌으니 여러모로 한층 발전했다고 봐야지. 괜히 정조가 숙묘조에 반포한 자초신방이야말로 영구히 준행할 금석 같은 성원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흙을 긁어다가 조금씩 염초를 모아야 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한 건 아니지만 최무선이나 최상 같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적인 행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정립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구만. 그 뒤로 더 이상 큰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정체된 건 좀 못내 아쉬운 부분이지.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조선 화약무기의 역사는 염초 확보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볼 수도 있어. 화력 조선의 꿈을 키워내기 위해서 한 줌 한 줌 흙을 긁어내면서 노력을 했던 거였구만. 자, 그럼 인사할까? 저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